최근 대한민국 자유세력 안에서는 큰 혼란과 충돌, 분열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비슷한 일들을 먼저 아주 오랫동안 겪었고 27년 만에 자유를 되찾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에는 엔추파도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정권과 뒤로 연결되어 있어 특혜를 받는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스페인어입니다.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겉으로는 국민들을 속이고 뒤로는 정권과 정치적 뒷거래를 하며 혜택을 받는 이 가짜 반대 세력들, 가짜 야당 인사들을 부를 때도 엔추파도스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가짜 반대 세력, 가짜 야당, 관리된 야당, 통제된 야당, 허용된 야권 등으로 표현되는 이들은 오래전부터 정치학에서 사용된 하나의 개념입니다. 특히 엘렌 러스트 오카르 박사의 분열시키고 그들이 통치한다, 정치적 반대 세력의 관리와 조작이라는 논문은 이 개념을 이론적으로 정리한 아주 대표적인 연구 사례인데요. 이 논문의 핵심은 결국 국민 불만을 완전히 틀어막으면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짜 반대 세력, 통제된 야당 등을 만들어 불만을 흡수하고 체제를 유지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진짜 반대처럼 보이지만 실제 목적은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는 것이고, 사람들은 저항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체제 안에서만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정권은 이 가짜 야당, 가짜 반대 세력들에게 겉으로는 정권 비판을 가능하게 해주지만 체제 자체가 흔들려버리는, 근본이 흔들리는 비판과 행동은 금지시킨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자료는 피어 논문으로 언론 기사나 개인 의견, 칼럼 정도가 아닌 연구 방법, 논리, 결과의 타당성 등을 전문가들이 엄격하게 심사하여 통과된 정식 학술 연구 논문입니다. 자, 그럼 베네수엘라가 먼저 겪은 선례를 통해 우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6년 1월 3일 자유세력 미국은 공산 사회주의 세력 베네수엘라를 공습했고, 미 특수부대 델타포스에 의해 독재자 마두로는 자신의 침실에서 자신의 아내와 함께 체포되어 끌려나와 뉴욕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무려 13년 동안 쌓아온 독재자의 권위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도구 삼아 제2의 마오쩌둥이 되고자 했던, 대중을 멋대로 통제하는 이 중국식 권위주의를 갈망했던, 신이 되고자 했던 어느 한 버스 기사의 이 열등감이 낳은 추악한 집착은 불과 46초 만에 그의 침실에서 허무하고 초라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한때는 1인당 GDP 전세계 4위,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었던 베네수엘라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자, 포퓰리즘, 독재 정권의 등장으로 쓰레기 더미에서 음식을 뒤지게 됐고, 거리에 보이는 동물을 잡아먹으며 먹을 게 없어 동물원을 습격하는 인구의 90%가 빈민인 국가로 전락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사회주의자 마두로 부부가 체포되면서 차베스 14년, 마두로 13년, 총 27년간 이들이 받는 지옥에서 베네수엘라의 국민들은 해방됐고, 국민들은 모두 거리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축제를 벌이고 기뻐했습니다. 27년, 그렇습니다. 1인당 GDP 전세계 4위인 베네수엘라의 국민들이 공산주의로부터 해방되기까지 무려 27년이란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이 긴 시간은 베네수엘라의 국민들을 바다 끝까지 내려가게 했고 수많은 고통과 희생을 낳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미국이 개입하면 13년 묵은 공산주의 독재자도 46초 만에 핀셋으로 뽑아내듯이 처리할 수 있었는데 왜 27년이나 흘러서 이제서야 개입을 한 걸까? 여기 2024년 8월 3일 마두로 체포 약 1년 5개월 전 폭스 디지털 뉴스에 나온 마르코 루비오, 휴마이어와 같은 전문가들이 베네수엘라의 암담한 상황을 분석한 인터뷰 모음 기사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먼저 이 인터뷰 모음 기사는 전문가들이 파악한 베네수엘라의 좋지 못한 상황에 대해 말해줍니다.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마르코 루비오 장관은 국민들에게 압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마두로의 강력한 천적 마차도는 진정한 애국자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정치인 중 하나이지만, 그녀는 현재 마두로의 억압으로 인해 선거에도 나가지 못하고 있고, 그녀의 정신을 이어받아 대신 출마한 이 곤살레스조차도 이 마두로가 장악한 선거위원회로 인해 승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마디로 마두로에 대항하며 압도적 인기를 얻고 있는 유일한 희망 마차도라는 인물이 있긴 하지만, 이 마두로가 장악해버린 선거위원회로 인해 독재 정권을 교체하는 길이 막혀버렸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어지는 이 휴마이어의 인터뷰 내용은 베네수엘라 상황이 왜 좀처럼 바뀌지 않는지에 대해 핵심을 찌릅니다. 휴마이어는 말합니다. 베네수엘라 야당에는 항상 베네수엘라의 국민들이 말하는 엔추파도스라고 불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들은 마두로 정권과 은밀한 정치적, 사업적 뒷거래를 하는 가짜 야당 인사들이다. 그리고 휴마이어는 두 가지가 가장 우려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엔추파도스들이 마두로의 부정선거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마차도의 뜻을 이어받은 이 곤살레스가 만약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이 엔추파도스들이 권력교체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게 방해하는 것. 그렇습니다. 공산 정권이 장악한 베네수엘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엔추파도스라고 불리는 가짜
가짜 야당, 가짜 반대 세력들이 국민들을 속이며 마두로 정권을 유지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휴마이어는 마두로와 그의 측근들을 없앤다고 해도 차베스가 남겨놓은 권력 구조 자체를 뿌리 뽑지 못하면 다시 이전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둘의 인터뷰를 종합해보면 결국 마두로가 장악한 선거관리위원회, 즉 부정선거 시스템, 그리고 엔추파도스라고 불리는 이 가짜 야당 세력으로 인해 진짜 반대 세력, 자유 세력들이 힘을 키우지 못하고 있고 거의 모든 길이 막혀 있어 자력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두로가 체포되기 전 나온 이 인터뷰 기사가 가진 무서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미국은 개입하기 전에 이미 이러한 베네수엘라의 핵심적인 문제와 아주 사소한 내부 사항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베네수엘라에서 나고 자라며 사회주의가 초래한 끔찍한 결과를 몸소 체험하고 2016년 미국으로 떠나 사회주의가 자신의 고향을 어떻게 파괴해왔는지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맨해튼 연구소 소속 다니엘 디 마르티노가 쓴 칼럼을 봐보겠습니다. 참고로 맨해튼 연구소는 1978년 전 CIA 국장 윌리엄 제이가 설립에 참여한 미국 뉴욕에 있는 정책연구 싱크탱크입니다. 이 마르티노의 칼럼은 이 가짜 반대 세력, 가짜 야당들이 베네수엘라가 해방되는 데 있어 얼마나 큰 걸림돌이었고 왜 이렇게까지 긴 시간이 걸리게 됐는지를 아주 정확히 알려줍니다. 마르티노는 2012년에 있었던 마차도의 경선 패배 사례를 예시로 설명합니다. 당시 차베스를 상대로 대중자본주의라는 무기를 공약으로 내세워 대선 출마를 하려고 했던 마차도는 국민들에게 압도적인 인기와 지지를 받았지만 허무하게도 야권 경선에서 무너집니다. 바로 엔리케 카프릴레스에게 패배한 것인데요. 지금부터 대한민국 자유세력이라면 이 엔리케 카프릴레스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권 경선에서 마차도를 가지치기 해버리고 대선에 출마한 이 카프릴레스는 차베스와의 대선 대결에서 조작된 선거로 패배하고 결국 차베스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마르티노는 야권 경선에서 마차도를 떨어뜨린 이 카프릴레스가 사실은 마두로 정권이 심어놓은 앞잡이였고 마두로를 지지하며 함께 일해온 인물로 훗날 국민들에게 자신이 마두로의 반대파인 것처럼 보이게 한, 즉 가짜 반대 세력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카프릴레스는 차베스가 죽고 이뤄진 2013년 재선거에도 또다시 나가게 되고 이번엔 차베스의 후계자 마두로에게 부정선거로 패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할 내용을 꼭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이 카프릴레스가 패배한 2013년 제60대 대선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 싶은 노골적인 마두로의 부정선거 의혹이 터지면서 베네수엘라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패배한 이 야당 후보 카프릴레스는 마두로의 부정선거에 제대로 투쟁하겠다며 선거관리위원회로 진격하는 대규모 행진을 계획한 것인데요. 너무 노골적인 마두로의 부정선거에 그동안 쌓인 분노가 폭발한 시민들은 이 카프릴레스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카프릴레스는 대규모 행진을 돌연 철회시켜버립니다. 카프릴레스는 황당하게도 자신이 이 위기를 몇 시간 내에 끝내기 위해 정부와 대화할 것이다 라고 하며 나라에는 평화가 필요하고 우리는 폭력 없이도 우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행진을 회군시켰고 어마어마한 숫자로 모인 시민들은 허무하게도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여기 훗날 이 당시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회상하는 아메리카스 쿼털리에 실린 베네수엘라 시민들의 심정을 담은 칼럼을 보시길 바랍니다. 시민들은 카프릴레스가 거리로 나와 저항하라고 외치길 기다렸다. 하지만 카프릴레스는 집에 머물라고 말했다. 많은 시민들이 카프릴레스의 이 결정을 비겁한 행위로 해석하고 일부는 배신감을 느꼈다. 시민들은 카프릴레스가 이미 부정으로 망가진 선거 시스템에 참여하라고 조장하는 것을 정권에 굴복하는 것으로 보았다. 여기 2025년 5월 남미 지역 뉴스를 주로 다루는 페남포스트 기사는 이 시민들을 속이고 농락하는 가짜 야당 카프릴레스의 기만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판합니다. 2013년 마두로에게 패배 후 부정선거를 주장하긴 하지만 제도권 안에서만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카프릴레스. 하지만 그는 2025년 베네수엘라의 선거관리위원장과 악수하며 의원직 증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베네수엘라 출신 기자는 마두로 정권과 정치적으로 공생하려는 합의가 마침내 이번 화요일 공식화됐다. 이 직책은 독재 정권과의 타락한 공정관계로 독재자가 나눠준 직책들이다. 이 인물들이 계속 정치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그들은 언제나 야당으로 남아서 중앙 권력에 절대 도전하지 않는다. 이들은 역사 속에서 오직 배신이라고밖에 정의할 수 없는 비참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렇습니다. 기사들과 칼럼에 실린 카프릴레스의 행보를 종합하면 이 카프릴레스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나타나 투쟁을 멈추거나 부정선거로 얼룩진 선거 참여를 독려하고 국민이 정권을 무너뜨리려 할 때마다 나타나서 현실적인 대안과 같은 논리를 주장하며 불을 끄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권은 카프릴레스를 진짜 야당인 것처럼 내세우며 민주주의를 하는 척하고 카프릴레스는 그 대가로 정치적 생명과 지분을 보장받으며 진짜 야당 지도자가 아니라 독재 체제가 유지되도록 돕는 일종의 안전장치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티노는 베네수엘라가 한 번은 자려고
역사적으로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역사적인 기회마저도 날려버렸다고 하는데요. 2018년 마두로의 이러한 선거 연극 무대 같은 심각한 부정선거로 인해 재선을 인정하지 않았던 의회는 대통령직을 공석으로 선언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후안 과이도라는 무명의 인물이 국회의장이 되고 헌법 규정에 따라 임시 대통령직을 맡게 됐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마두로의 연임 행진에 브레이크가 밟히고 후안 과이도가 대통령직을 맡은 상황, 또 미국에는 트럼프가 존재했던 상황, 그리고 트럼프와 가까운 보수 대통령들이 이웃국가 브라질, 콜롬비아를 이끌고 있던 이 상황은 마두로에게 있어 가장 강력한 제재를 받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국제연합을 조직해 베네수엘라를 무력으로 해방시킬 역사적인 기회가 주어졌지만 황당하게도 후안 과이도라는 인물은 참모들과 함께 이 개입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미국 법무장관인 윌리엄 바가 마두로의 마약 카르텔을 기소하여 마두로가 국제적으로 체포당할 수 있는 이 틀이 잡혔음에도 이 아까운 기회를 후안 과이도는 허무하게도 법적인 압박으로 추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2021년 미국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이웃국가 브라질, 콜롬비아에서도 마두로의 사회주의 동맹 지도자들로 바뀌며 그렇게 베네수엘라의 자유의 시간은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의 청년 마르티노는 25년 당시 작성한 이 칼럼에서 트럼프가 만약 외부 군사력을 통해서 마두로를 축출한다면 베네수엘라에서 영웅으로 추앙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26년 1월 3일 실제로 이 베네수엘라의 청년의 바램대로 마두로는 트럼프의 외부 군사력을 통해 축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바램에서 벗어난 한 가지 변수가 생깁니다. 바로 마두로 제거 이후 트럼프는 진정한 애국자라 불린다는 이 마차도에게 권력을 넘겨주지 않고 마두로 정권의 2인자 사회주의자 델시 로드리게스에게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목숨을 걸고 자유투쟁을 해오며 수마테라는 부정선거 방지대를 조직하면서까지 활동한 노벨상 수상자 마차도가 아닌 뜬금없이 마두로의 핵심 측근인 이 로드리게스에게로 정권을 넘겨준 것입니다. 트럼프의 이 결정에는 CIA 보고서가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의 요지를 정리하자면 결국 마차도는 국민 지지는 크지만 마두로가 제거되고 나서 공석일 때 군대나 관료 조직을 통제할 힘이 없어 쿠데타나 치안 붕괴가 일어날 위험이 크다는 것이고, 반면 로드리게스는 마두로 정권의 2인자로 오랫동안 활동했기에 기존 정권들의 네트워크를 장악하고 있어 이런 과도기, 혼란기에 안정을 취하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마두로의 축출 이후 2인자 로드리게스는 말로는 트럼프를 비난하며 마두로를 석방하라고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마두로의 정책에서 벗어나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가능하게 한다는 석유 산업 개혁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로드리게스와의 전화 통화 후 그녀에 대해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한마디로 유용하게 관리 가능한 질서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력으로 내부의 틀을 어느 정도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서 외부 개입이 주된 요인으로 나라의 문제가 해결돼 버리면 그 나라 국민들의 발행과는 다르게 오로지 외부 세력의 이익에 따라서만 그 나라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죠. 마두로가 체포되고 열린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마두로가 키우는 반려동물까지도 파악이 끝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을 공개적으로 했다는 건 마두로뿐만 아니라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에게도 똑똑히 듣고 처신을 똑바로 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렇듯 미국의 정보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외부에 개입을 했을 때 대안 세력은 있는지, 그 세력들의 추종자들은 누구고 그 추종자들의 상태는 또 어떤지, 개입하고 나서도 질서를 똑바로 잡을 수 있는 상황인지를 모두 파악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이제 아주 기본적인 절차일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사기꾼인 사기꾼과 좀처럼 사기꾼인지 모르겠는 사기꾼이 있다면 이 중에서 누가 더 위험할까요? 눈에 보이는 피부에 생긴 암과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 속에 생긴 암 중에서 어떤 암이 더 위험할까요? 눈에 금방 띄는 피부암은 빨리 발견되기 때문에 대부분 생존율이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디 장기 속 구석에 처박혀 있어서 찾기도 힘든 이 췌장암이 무서운 건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때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썩은 범죄 권력 구조의 뿌리 자체를 드러내버리지 않고 마두로와 그의 측근들만 제거하기만 한다면 다시 이전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이 휴마이어의 조언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암을 제거할 때는 암덩어리만 딱 떼어내지 않습니다. 겉보기에 멀쩡해 보이는 이 생살까지도 함께 도려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이지 않게 퍼져있는 암세포도 함께 제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보이기에 멀쩡해 보이는 생살도 함께 도려내는 건 어쩌면 아깝기도 하고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반드시 감수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만약에 이 과정이 아까워서, 무서워서, 고통스러워서 피하겠다면 암은 끝나는 게 아니라 암 뒤에 잠시 숨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남겨진 암세포는 결국 다시 자라날 것이고 그때는 이전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남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암 뒤로 숨을 것인가, 암과 싸울 것인가.